어, 캐나다에서의 생활비랑 그 초기 정착 비용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그, 나름 이렇게 대략적인 수치를 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넣었고, 그리고 돈을 조금 이제 아낀다라고,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그 대략적으로 잡아봤어요. 하우싱은 뭐 600불에서 1600불 정도인데 2인 기준이에요. 지금 2인 기준. 근데 600불 나오려면 좀 여기 요 최저치는 좀 많이 힘들어요. 좀 많이 고생해야 되고 좀 많이 힘들고 이렇게 보셔야지 될 거예요. 어쨌든 뭐 600불에서 1600불을 잡았는데 이제 600불은 그 이제 뭐 방 하나를 렌트를 한 거죠. 방 하나 쉐어하우스에서 그 이제 그럴 경우에 그것도 좀 저렴하게 들어간 거예요. 왜냐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지하실에 뭐 방 하나 렌트한다고 하면 뭐 600불도 가능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잡았고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따로 잡아봤거든요. 따로 넣어봤는데 렌트비는 한 달에 한 600불에서 800불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뭐 전기세, 뭐 수도세, 뭐 텍스도 있고 그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것도 비용이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 아파트 그 도시에서 아파트를 들어가게끔 되면 그 이제 유틸리티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인터넷은 포함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따로 해요. 전기세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따로 되는데 한 달에 한 120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못해도 80불에서 한 120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폰이랑 인터넷은 이제 진짜 저렴한 곳을 사용을 할 때가 한 이 정도가 잡히고요. 120불 정도가.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을 못 들어가면 이제 좀 아낀다고 했을 때도 한 200불 정도? 2인 기준이에요. 2인 기준. 이거는 뭐 시골도 똑같고요. 그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제 아까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비를 대략적으로 한 3천에서 한 만불 정도 이걸로는 거의 그 중고차 사야 되는 거죠. 중고차. 그것도 사륜을 사면 좋은데 이 가격에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이제 자동차 정비를 조금 할 줄 아시면 좀 오래됐어도 뭐 상태가 좀 괜찮은 거를 고를 수가 있는데 그 사륜이 좀 중요하거든요.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여유가 되시면 더 괜찮게 살 수 있고요. 뭐 그렇지 않고 좀 저렴한 쪽에서 구한다라고 하면 이 범위 안으로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처음 왔었을 때 그 자동차 보험비가 한 200불 전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낮아지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슈런스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에 지금 기름값이 여기도 좀 많이 오른 편이라서, 어, 배럴당 1달러 30센트? 전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번 넣을 때 한 60불 정도는 일단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60불? 그 이제 에드먼튼에서만 이렇게 통학할 때 한 그 정도가 나왔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64, 24, 240불이니까 한 렌즈가 한 범위가 한 200불에서 한 300불 좀 사이가 될 거예요. 이제 대략적으로는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았거든요. 600불도 이것도 좀 많이 아낀 거죠. 결국에는. 그 이제 할부 안 들어가고 이제 보험비랑 뭐 기름값만 들어간다라고 잡은 거니까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더 들어가요. 그 이제 장거리 통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죠. 글로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 기준으로 한 300불에서 800불이라고 했는데 이 300불만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 저기 뭐냐 뭐 조금 이제 사면은 한 100불에서 200불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진짜 아끼려고 마음을 먹고 해야 300불이 나오고 보통은 한 4, 500불 정도? 그것도 그게 좀 많이 아꼈을 때고 어느 정도 썼을 때 이제 800불 외식하고 뭐 이렇게끔 되면은 더 올라가요. 한 1000불, 1200불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그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똑같은 비용은 똑같이 썼는데 아무래도 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장 봐야 되고 없으면 안 먹거든요. 거의 한 3, 40분 가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나가니까 그냥 좀 어쩔 수 없는 계획 경제라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음료수 없는데 뭐 굳이 안 사러 가고 뭐가 없으면 그냥 대체를 하죠. 계란 없으면 그냥 안 먹고 좀 이렇게 저희가 그 계획한 예산대로 쓰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는 에드먼트는 있게끔 되면 아무래도 뭐 옆에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있고 뭐 콘서트나 뭐 하키 게임 여기 애들은 하키 게임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뭐 여름 되고 날씨 좋고 이러면 한 번씩 이제 뭐 밴프 같은 곳에 이제 뭐 드라이브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이제 낚시라든지 뭐 야외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리고 맥주도 좀 마셔야죠. 이제 펍 같은 데 가가지고 예, 뭐 외국 애들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이제 뭐 라이브 뮤직 하는 것도 있고요. 한 번씩 갔었어요. 저희도 에드먼튼에 있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지로가 됐고 100불은 어쩌다 한번 이제 100불까지도 안 가고 어 이제 뭐 다운 받을 때 뭐 돈 들어가야 될 때 뭐 이런 것 정도? 예, 영화는 다 집에서 보죠. 그 제가 즐겨 하는 게임이 오버워치인데 그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고 36불을 주고 샀어요. 그 PS4를 사고 싶긴 한데 아 괜찮은 오버워치로 괜찮 만족을 합니다 저는. 비용을 좀 아껴가지고 예, 좀 더 많은 비용을 좀 아끼고 좀 더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 갈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둘이 이제 같이 끊으면은 이제 한 150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75불 정도를 잡았어요. 그 이제 인당. 그 괜찮아요. 언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시에서 하거든요. 그 시에서 막 크게 그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요. 그 이제 지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비용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비용도 올라가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재라고 해야 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의 건강을 좀 이렇게 향상을 시키는 면도 있고 계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이게 뭐 보면 지어진 지 한 몇십 년 된 것들이 많아요. 그 이제 뭐 계속 물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뭐 비용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 이제 튼튼하게 좀 잘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큼직큼직하고 그 안에 가면은 이제 뭐 수영장도 있고 그 피트니스도 있고 뭐 라켓 치는 데도 있고 뭐 아이스하키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활동 때문에 가게끔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구경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사교 모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컬링 여기 컬링이 유명하니까 컬링도 있고요. 아, 그 이거 빨리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딴소리했네. 예, 뭐 보험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많이 저렴하게 봤었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시골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을 렌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같은 비용으로 봤었을 때는 집의 퀄리티가 시골이 많이 떨어지고 흠집에서 사는 거예요. 헌집에서 그 이래저래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시골에서 살 때.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골을 선택을 한 면이 중에 하나고 그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게 트랜스포테이션 그 이제 기름값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동차 구입비는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용접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에드먼튼 같은 경우에는 한 25불에서 35불 정도 되고요. 시간당. 이민 컨설턴트를 제가 썼었거든요. 그 제 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3,000불로 계약을 했어요. 그 이제 이민 심사 들어가고 뭐 그거 할 때는 이제 돈이 한 1,000불 조금 넘게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제 어 세부적으로는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벌써 6년 전 일이라서 제가 할 때 이제 내용을 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때도 좀 많이 찾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이래저래 이제 컨설턴트 이제 찾아다니면서 좀 물어보고 해가지고 좀 괜찮은 곳이랑 이제 계약을 했죠. 그 처음에 와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450불이 들어갔고요. 지금 좀 올렸으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병원비는 약간 해가지고 한 그 지로에서 200불을 잡았는데 근데 그 관광객 상태에서는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비용 그 병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시면 그 출발하기 전에 그 인슈런스를 따로 해야 돼요. 한국에서. 그, 뭐, 관광객 상태에서는 그런 건데, 취업 비자를 받게끔 되면은, 그, 신넘버도 나오고, 그, 헬스케어도 나올 거예요. 그,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취업 비자나, 이렇게, 어떤, 한 비자를, 워킹 홀리데이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좀 커버가 될 거예요. 그, 이제, 여기 병원은 좀 이렇게 느리고, 천천히 하고 뭐 워낙 인력도 부족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민간에 맡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가끔 이제 많이 나올 때는 그거는 이제 병원 그 보험이 공공보험으로 안 들어갈 경우에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뭐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증금은 처음에 집을 계약을 하게끔 되면 디포짓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달치 만약에 600불을 내고 내가 들어갔으면 똑같이 600불 그리고 이제 내가 1200불에 뭐 집을 뭐 아파트를 뭐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투베드로 그러면은 이제 120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아무런 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기록도 없고 처음 왔는데 뭐 아파트를 렌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신분이 확실한지 어떤지 뭐 이렇게 돈을 꼬박꼬박 낼지 이걸 모르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을 두세 달치를 내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쪽에서 그걸 요구를 할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두세 달치를 내면 이제 조금 허가가 좀 잘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정도를 디포짓으로 낼 정도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생각도 있고 좀 여유도 있다라는 고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 돈으로 해결을 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식기 자재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조금 이제 사야 되죠. 이제 뭐 침대 같은 것도 좀 사야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상도 좀 필요할 수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 집을 렌트를 들어갔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조금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케아에서 싸게 주고 샀었을 때 이제 한 300불에서 600불이라고 했는데 한 800불에서 1000불까지 가도 뭐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침대도 너무 저렴한 걸로만 사면 아프거든요. 어디에서 주워 오시면 안 돼요. 어디에서 주워 오면 배드버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골치 아파요. 그럼 이제 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배드버그는 제가 뭐 바퀴벌레도 만나보고 개미도 만나보고 배드버그도 만나봤는데 배드버그가 가장 골치 아파요. 바퀴벌레가 그나마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약만 치면 되는 거라서 병균이 좀 많아서 그런데 뭐 쥐들도 만나보고 뭐 이랬는데 쥐는 와이프 쥐나 바퀴벌레나 뭐 배드버그나 와이프가 다 기겁을 하죠. 배드버그는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 용접 공구 뭐 사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뭐 신발 같은 거 이렇게 뭐 다 준비해가지고 다 들고 올 수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넣었고요. 그 용접 시험이나 뭐 안전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에 뭐 CWB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버스트 에이드나 뭐 포크리프트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뭐냐 CSTS 이거 좀 많이 따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 현장 용접을 할 때는 이제 뭐 CSTS랑 뭐 예, 그 예전에 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당이에요. 이제 처음에 어제 또 영상을 하나 올린 것 중에 이제 낮게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저것 자격증을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비용이 좀 많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좀 많이 준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안정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제 혹시나 몰라서 이제 따놓고 이제 빨리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나중에 영주권 따고 유니온 멤버 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은 부분을 유니온에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비용을 좀 아낄 수가 있고 유니온 관련해가지고 병원비라든지 이런 보험 혜택이 따로 있거든요. 그 안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력 그리고 마사지를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거에 다 혜택이 있어요. 침 받는 거 뭐 물리치료 이런 거 다 지원 나오거든요. 그런 점도 또 좋은 점 중에 하나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